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 남편이 이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주주총회장에 갑자기 나타난 한 여성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내가 남편의 회사 주주총회에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서 이런 폭탄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여성이 보여준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한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이런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기혼자들이 꼭 봐야 할 현실적인 경고이자 동시에 완벽한 역전승의 드라마입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지우는 아침 7시 정확히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34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체 시계는 정확했죠.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강도현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의 표정을 보며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6년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사라졌지만 일상 속에서 찾은 소소한 행복이 있었죠.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현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밥솥에서 갓 지은 쌀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지훈이 침실로 들어가자 도현이 몸을 뒤척였어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도현은 급하게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 일이 많아졌다며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날이 잦았거든요. 식탁에 앉은 도현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모습이 아쉬웠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로 도현을 바라봤죠.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못 먹을 거야. 도현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몸 챙기면서 일하세요. 도현이 출근한 후 지우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갤러리 시절 동료와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미술 전공을 살려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던 시절이 그리웠거든요. 점심즈음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미팅이 생겼어. 저녁 약속도 취소할게. 지우는 아쉬웠지만 이해한다고 답했어요. 사업가인 남편의 바쁜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도 도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독서를 했어요. 11시가 넘어서야 도현이 돌아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지훈이 반갑게 맞이하자 도현은 피곤하다며 바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현이 세수를 하러 간 사이 침대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하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깐 멈칫했죠. 처음 보는 이름이었거든요. 호기심에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어젯밤 정말 좋았어. 언제 또 만날까? 메시지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지훈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더 위로 올려보니 지난 몇 주간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달콤한 말들,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들. 지훈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세면실에서 나온 도현과 마주쳤을 때 지훈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훈이 휴대폰을 내밀자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훈아, 이건 설명하지 마세요. 이혼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이건 오해야.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오해라고요? 이 메시지들이 전부 오해인가요?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늘이라는 여자가 누구죠? 몇 개월째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지훈이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증거를 들이댔어요. 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미안해, 지훈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도연의 사과는 진부했습니다. 지우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모르게요? 몇 달간 모르게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우는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도 정리하죠. 지훈의 말에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야, 지훈아. 너무 성급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도연은 오히려 지훈을 나무라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급하다고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자면서 성급하다는 말이 나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도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어요.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해. 도연이 출근한 후 지우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금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아. 목소리가 왜 그래? 도연이가 바람을 펴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하자 이금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그 자식이 감히? 지훈은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금자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쩔 거야? 이혼하려고요, 엄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금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야, 지훈아. 절대 지금 이혼하면 안 돼. 강한 어조로 말하는 엄마에게 지훈은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떡해. 너 남편 지금 떼부자 됐다. 이금자의 말에 지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용실 단골 김 여사가 그러는데 너희 남편 회사가 대박났다는 거야. 주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고. 지훈은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그게 확실해요? 김 여사 남편이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 이름을 똑똑히 들었어. 너희 남편 회사 맞더라고. 이금자는 계속해서 지훈을 설득했습니다. 지훈아, 지금 이혼하면 바보야. 재산 분할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해야지. 바람둥이 남편한테 당하기만 하면 어떡해.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마음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런 남자랑 어떻게 계속 살아요? 참고 견뎌야지. 내 인생을 위해서. 통화를 끝낸 후 지훈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배신감과 상처는 여전히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연의 회사가 정말 대박이 났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다면, 생각할수록 의심스러운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도연의 행동을 되돌아봤어요. 예전보다 비싼 옷을 사입기 시작했고 고급 시계도 새로 샀었죠. 회식이 잦아졌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아침이 되자 지우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도연이 출근한 후 컴퓨터를 켜고 남편의 회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이름을 입력하자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이오 특허 기술로 급성장, 주가 석 달 만에 5배 상승, 업계에 주목받는 신성장 동력.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엄마 말이 맞았던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도연의 회사는 몇 달 전부터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 특허를 확보했고 대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까지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니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나한테 숨겼지?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외도도 모자라 재산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면 손해를 보는 건 자신이니까요. 지우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도연의 책상 서랍을 뒤져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증권계좌 개설 서류, 주식 거래 내역서, 그리고 생소한 이름으로 된 계좌 정보까지.
차명 계좌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강민수, 이 이름이 누구지?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며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연의 형 이름이었어요. 형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거래 내역을 보니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부 공동 재산을 배우자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오후에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훈아, 어제 일은 미안했어.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자.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지훈은 더 이상 속지 않으려 했습니다. 네, 얘기해야 할 게 많죠. 지훈의 차가운 대답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의외였고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연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도연 씨, 저한테 숨기고 계신 게 또 있나요? 지훈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회사 일 말이에요. 요즘 많이 바쁘시다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도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재산 은닉 사실을 모르는 줄 알았던 거죠. 아,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별거 아니야. 지우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이 많았어. 혹시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지도 몰라.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정대로 이혼을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엄마의 조언이 다시 떠올랐어요. 지우는 마음을 다잡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할 때였어요. 도연의 말을 들으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급하게 이혼을 밀어붙이면 제대로 된 재산 분할을 받기 어려울 거였거든요. 도연 씨,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제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도연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혼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였죠. 우리가 6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끝낼 수는 없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이유는 도연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지만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훈아, 고마워. 나도 정말 미안해.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낼 거야. 지훈은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지훈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정말 고마워, 지훈아. 도연은 지훈을 꼭 안았어요. 지훈은 그 품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아침을 준비해주고 도연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출근한 후에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상담 예약을 잡고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도연의 회사 주식 정보, 차명 계좌 증거 외도 증거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회사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지우는 의심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녁 드실래요? 아니야, 회사에서 먹었어. 도연은 피곤하다며 바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이 정말로 그 여자와 헤어졌을까요? 아니면 더 교묘하게 만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지훈에게는 이미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주말이 되자 도연이 골프를 가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라운딩하기로 했어.
지우는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조심해서요. 도연이 나간 후 지우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도연의 서재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컴퓨터 파일들도 확인해봤어요.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발견한 건 도연이 혁명이로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수십억은 되겠네.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니 당연히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되어야 했어요. 도연이 아무리 차명으로 숨겨놨다 해도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월요일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재산 은닉 의도가 명확하니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지우는 안도했습니다. 언제쯤 진행하면 될까요? 부인께서 원하시는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평상시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도연이 들어오자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하시죠? 응, 좀 그래. 도연은 지훈의 다정한 모습에 완전히 안심한 듯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요즘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고.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도연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섰습니다. 도연은 변할 생각이 없었고 지훈을 계속 속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훈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훈은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두 번째 상담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짰거든요. 재산 분할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으려면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훈은 은밀하게 행동했어요. 먼저 도연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차명 계좌 외에도 숨겨둔 자산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지훈은 도연이 출근한 후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서재 깊숙한 곳에서 금고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지훈은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증서, 그리고 놀랍게도 해외 계좌 정보까지 있었어요. 도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은 모든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특히 해외 계좌는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자산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것까지 숨기고 있었다니. 지훈은 도연의 치밀함에 새삼 놀랐습니다. 오후에는 회계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소개해준 전문가였습니다. 남편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싶어요. 지훈이 가져온 자료들을 본 회계사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자산가네요. 주식 가치만 해도 수십억은 될 것 같은데요. 회계사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차명 계좌의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들 말이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서 더 찾아봐야 했어요. 저녁에 도연이 돌아왔을 때 지훈은 평상시처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도연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고마워, 지훈아. 요즘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도연이 말했어요. 회사 일이 정말 잘 풀리고 있어. 곧 더 큰 프로젝트도 들어올 것 같고. 지훈은 관심 있는 척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너스도 많이 나오겠네요. 응, 그럴 것 같아. 도연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실제 수입과 자산 규모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지훈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도연의 형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지훈이에요. 도연의 형 강민수는 반가워했어요. 재수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도연이가 아주버님께 부탁드린 일 있으시죠? 주식 관련해서요. 지훈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도연이가 말 안 했나 봐요. 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요.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지우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래를 하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됐나? 도연이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통화를 끝낸 후 지우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도연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욱 명확해졌거든요. 이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언제쯤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면 충분합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시면 돼요. 지우는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도연이 재산을 더 숨길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비는 완벽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늦게 들어왔어요. 미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지우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와 만났을 거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연의 거짓말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도연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그의 표정만 봐도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도연은 말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회사 얘기나 일상적인 대화라도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궁금했지만 먼저 묻지 않았어요. 도연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훈은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네, 무슨 얘기요? 지우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하늘이가 나한테 계속 이혼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 도연의 고백에 지우는 놀란 척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당신과 이혼하라고 해. 도연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지우는 속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 도연의 말에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정말로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지도 몰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자신이 준비해온 카드를 꺼낼 때였습니다. 이혼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봤자 서로에게 좋을 게 없잖아.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도연이 말을 이어가려 할 때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 이혼하기 전에 정리할 게 있지 않을까요? 도연은 지훈의 차가운 어조에 당황했어요. 정리할 게? 뭘 말하는 거야? 재산 정리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지 6년인데 그동안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훈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회사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것도 당연히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되겠죠. 지훈이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하자 도연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뭘 알고 있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특히 아주버님 명의로 된 계좌 있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어떻게 그걸,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아내인데.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해외 계좌도 있던데 그것도 신고하셨어요? 도연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지훈아, 그게 아니라. 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대신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고 위자료도 받고.
지윤의 단호한 말에 도연은 당황했어요. 야, 지윤아. 왜 갑자기 이래? 우리가 원만하게 헤어질 수 있잖아.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만하게요? 바람 피우고 재산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원만하게요? 지윤도 이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잠깐 진정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도연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 있었어요. 필요 없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지윤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겠어요. 더 이상 직접 대화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지윤의 차가운 선언에 도연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도연의 회사에서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윤과는 그 후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지만 도연은 일단 주주총회부터 무사히 넘기려 했어요. 오늘 주주총회죠? 잘 다녀오세요. 지윤이 차갑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응, 다녀올게.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주총회장에는 회사 임직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반쯤 진행됐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윤이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저는 강도연 과장의 배우자 한지윤입니다. 지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참석자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지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 남편이 이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윤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임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습니다. 지윤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민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실소유자는 강도연 과장입니다. 이는 명백한 차명거래에 해당하며 부부 공동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도연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지윤아,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하지만 지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죠. 지윤의 침착한 대답에 도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계좌 미신고 건, 차명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 내역, 그리고 배우자 몰래 진행된 모든 거래 기록들이 여기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회사 대표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과장, 이게 사실인가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부인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도연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지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하늘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 씨.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도연과 지금 상황의 도연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늘아, 잠깐. 도연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하늘은 그대로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도연은 뒤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표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과장,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도연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지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모든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회의실을 나갔어요. 홀로 남겨진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회사에서의 입지도 무너졌고 하늘과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지윤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도연은 집에 돌아왔지만 지윤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있겠습니다.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주세요. 짧지만 단호한 내용이었어요. 도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신뢰, 사내 연인, 그리고 아내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지윤의 마지막 반격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초라한 모습의 도연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당한 상태였거든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강도연의 재산은닉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 한지윤에게 재산분할로 35억, 위자료로 5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지윤은 침착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차명으로 숨겨두었던 주식들, 해외 계좌의 자금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재산은닉으로 판단했고 지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총 40억 원 상당의 금액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어요.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날 저녁 지윤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금자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지윤은 엄마 품에 안기며 그동안의 피로가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금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잘 해냈구나.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지? 지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지금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지. 엄마 말 들으길 잘했지. 이금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40억이라니. 진짜 떼부자 됐네. 지윤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놈이지 인생 돈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이 시작이야. 며칠 후 지윤은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오랜만에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지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갤러리 큐레이터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예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윤아, 들었어. 정말 대단하다. 우리 갤러리에서 일할 생각 없어? 지윤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네, 좋아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한편 도연은 모든 것을 잃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하늘도 떠났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지윤에게 넘겨줘야 했죠.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윤은 새 직장에서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기획을 하고 작가들과 만나며 보람을 느꼈어요.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는 있었지만 새로운 희망이 더 컸어요. 주말에 엄마와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이금자는 딸이 명품백을 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금자가 말했어요. 그때 내가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지?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행동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인생은 머리로 하는 거야. 지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고 당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도 무시당하지도 않을 거였어요. 34년 만에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금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당당해지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지윤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